라이브러리 R에서 제공되는 RBEST라는 라이브러리 하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RBEST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웹페이지를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내가 원하는 부분을 뜯어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키텍처 자체가 그 웹 베이스 아키텍처 자체가 이렇게 됐습니다. 웹 브라우저와 그다음에 웹 클라이언트 이 두 가지 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왼쪽에 클라이언트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 PC나 노트북에 구글 그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폭스플로러 이런 브라우저가 있고요.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주소에 URL을 먼저 넣고 해서 페이지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www.skku. edu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웹페이지가 있는 웹서버에 접속하게 되는 거죠. 이 절차 안에는 네트워킹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집에 라우터를 거쳐서 AP 거쳐가지고 저쪽에 망으로 가가지고 네트워크가 엄청 된 다음에 이 서버에 찾고 이 서버에 컨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웹서버에 컨택이 되면 웹서버는 이 URL을 살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를 찾고 있으면은 그 페이지를 응답해주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요청을 하면 응답하는, 다시 말하면 리퀘스트를 하면 리스판스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가장 굉장히 심플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해주고 응답을 해주는. 근데 리스판스 응답하는 이 페이지에 HTML, 자바스크립트, CSS라고 하는 이런 페이지들이 같이 합쳐져서 여러분 페이지로 브라우저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럴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죠. 그래서 우리가 주소 넣을 때 HTTP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는 뜻이죠. 어찌됐든 웹 클라이언트가 있고 웹 서버의 구조로 웹은 동작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페이지를 이제 리스판스 되어 있는 이 페이지를 웹 브라우저 상에서 표출해서 보게 되는데 지금 간단한 이 HTML5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형태가 실제 페이지라고 보면 HTML 페이지는 마크업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마크업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라는 거죠. 마크업 언어라고 했으니까 이 마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뒤쪽에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여기 꺽쇠로 시작해서 꺽쇠로 끝나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 태그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태그의 집합으로 이렇게 언어가 텍스트가 되어 있는 형태를 마크업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 형태, 태그 형태로 구분이 되면서 이 하나의 페이지가 구성이 되고 그 태그 안에는 속성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면 폰트의 크기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그 다음에 얘처럼 링크도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 태그를 사용해서 언어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언어를 우리는 다 마크업 랭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크업 랭귀지의 대표가 HTML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뭐가 있냐면 XML이라고 하는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때 XML도 ML 할 때 M이 마크업 랭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X는 extensible의 약자, 확장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인데 확장 가능하다는 뜻은 뭐냐? 얘는 확장 가능하지 않아요. HTML은 무슨 뜻이냐? HTML은 버전이 올라가면서 버전 1.0, 2.0, 3.0가 올라가면서 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태그들이 표준화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태그의 표준화된 이 태그 중심으로 우리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이제 없는 태그들이 계속 붙어가면서 기능이 더 확장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 XML이라고 하는 이 Extensible Markup Language는 HTML과 다르게 확장 가능하다. 뭐가? 태그를 이렇게 태그를 요 안에 이제 HTML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태그의 이름을 태그를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 태그를 만들어서 어디에 쓰냐면 데이터의 형태를 만들 때 내가 A라는 조직이고 내가 B라는 조직이 있는데 A라는 문서를 형식화해 가지고 B한테 넘겨주고 A와 B 사이는 이 텍스트의 형식을 먼저 뭐예요? 표준화 시킨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책 정보를 A라고 하는 책 A 회사가 책이 굉장히 많은데 책에 대한 목록을 책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B한테 던져주겠다라고 하면 그냥 막 텍스트만 쓴 그런 게 아니라 태그를 써가지고 북으로 시작하고 북으로 끝나고 슬래시 북 끝나고 북 아이디 그래서 이 태그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북 아이디, 북 네임, 북 어서, 뭐 북 어쩌고 이런 식으로 태그를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언어를 XM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xtensible Markup Language. 그래서 XML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데이터를 유통할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유통을 할 적에 XML 형태로 던져주고 그 다음에 XML 형태로 받고 그 다음에 걔를 파싱을 하고 할 적에 XML 형태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가 있는데 어찌됐든 얘는 다 마크업 랭귀지다. 다시 말하면 태그가 붙어있는 그런 랭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지금 눈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형태는 이런 형태지만 실제로 얘를 소스를 보게 되면 이런 태그 형태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마크업 랭귀지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 공부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실제 요 형태의 텍스트를 가져오게 되려면 요거 지금 HTML5가 인터넷께서 이걸 가져오고 싶으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구조를 우리는 계층적 구조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HTML 태그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 DOM이라고 하는 Document Object Model의 약자인데 DOM 구조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DOM 구조. 다시 말하면 여기 simple.html이 있어요. 여기 이제 태그가 HTML이 시작하고 HTML이 끝나는 부분이 이제 슬래시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TML 문서야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head라는 태그가 있고, head가 끝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태그가 body로 시작하고 body로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ody 안쪽에는 또 h1이 있고 h1이 끝나고요. 그래서 끝나는 거는 이게 슬래시로 하면 이게 끝나는 거구나는 알 수가 있어요. 예, 페어로 돼 있어요 지금. 예, 페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태그가 붙었고 P가 끝납니다. 예, 이렇게 끝나는데 요 HTML 페이지는 DOM 구조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층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계층 구조로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HTML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다큐먼트 맨 상위가 다큐먼트가 루트예요. 예, 루트고 그 밑에가 HTML이 붙는 거예요. 예, 요 HTML 태그가 바로 최상단에 있는 그 태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태그 바로 밑에 있던 헤드하고요. 바디라고 하는 이 태그가 그 밑에 계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헤드 밑에는 여기요. 헤드 밑에는 타이틀이라는 애가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디 밑에는 H1, 그 다음에 P 태그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1이라는 태그 안에는 또 요런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태그와 태그 사이에 요런 부분들이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속성 값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다음 P라고 하는 태그에도 id equal 다운표 그 다음에 요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id equ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id가 키가 되고요. equal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게 키고 오른쪽이 value가 됩니다. 그래서 key equal value로 이 속성 정보들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d라고 하는 속성 값 이름이고요. 그 이름의 값이 RIP van Winkle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속성 값. 그래서 id의 속성 값은 요거고 그다음에 id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성은 P라고 하는 태그의 밑에 자식으로 붙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P라고 하는 태그의 속성 중에 텍스트 속성이 있는데 그 텍스트 속성이 요거예요. 요 부분 텍스트 속성이 이쪽으로 붙게 됩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런 HTML이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브라우저에 올 건데 그 브라우저에 온 이상 이 HTML은 뭐다? 돔 구조다. 돔 구조는 뭐다? 계층 구조다. 계층 구조는 뭐냐? 루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추리 형태의 구조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태그가 HTML 태그가 우리는 노드라고도 얘기하고요. 노드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객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브젝트 객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노드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노드, 루트 노드, 그 다음에 차일드 노드, 그다음에 차일드 노드에 또 차일드 노드,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어떤 HTML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밟게 되면은 이런 식의 계층 구조가 되는 돔 구조가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 이렇게 ID, 그다음에 PH1 이런 식으로 지금 노드들이 형성이 되고 그 노드는 다른 말로 객체가 된다. 객체라고 하는 거는 구성 요소가 뭐죠? 우리 객체 지향 언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객체의 구성 요소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 객체는 첫 번째 뭐예요? 객체는 속성이 있다. 객체는 속성이 있다. 예, 영어로 attribute, 다른 말로 property, 다른 말로 variable, 다 같은 말, 예, 속성이다. 두 번째, 객체는 뭘 가지고 있죠? 객체는 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객체는 기능. 다른 말로 function, 다른 말로 method, 다른 말로 behavior, 행위, 행동, method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객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속성과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HTML, head, by 뭐 이거 다 속성 객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P라고 하는 노드는 이 노드는 객체고 이 P 노드에는 이와 같은 텍스트 속성, 그다음에 ID 속성, 그다음에 P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행동을 할 수 있는 예, 우리가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메소드, 펑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TML은 이 객체의 덩어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면 지금 이 도움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객체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가 웹페이지를 수집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뽑아야 되잖아요. 이건 지금 심플하니까 이게 단순하지. 엄청 지금 예를 들면 네이버에 뉴스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찾아가서 그 해당하는 부분만 딱 뽑아가서 가져와야 돼. 그 값만. 그렇게 가져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거죠. 스크랩. 우리가 오려 붙인다는 거죠. 가위로 그 부분만 싹 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크래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돔 구조로 다행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P라는 계층으로 가 그러면은 이 루트에 있다가
이 루트에 있다가 P의 개체, P로 가. 그러면 얘가 따당따당따당 해가지고 이 개체로 탁 가요. 얘가 자동으로 움직이고요. 예, 움직이고 뭐만 하면 프로그램 하나만 간단하게만 뭔가 탁 해주면은 얘가 루트에 있던 애가 P 객체로 가. 그럼 P로 탁 가면 P로 가고 P가 가지고 있는 속성 id의 값을 가져와. 그러면 id의 값을 바로 긁어서 끄집어내서 우리한테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뭘로? 프로그램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웹 스크레이핑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잘 하게 도와주는 패키지가 RStudio, R 안에 있는 지금 아까 알베스트라고 하는 그런 패키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알베스트의 그러면 이제 사용법을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죠. 자, 알베스트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태그에 대한 구성 요소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태그는요, 꺽쇠로 시작해요. 이렇게. 꺽쇠로 시작하고요. 그다음 꺽쇠로 끝나요. 끝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그 이름이 바로 들어갑니다. 태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P면 P.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그명은 노드명이다. 같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객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퀄 객체야. 객체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객체기 때문에 뭘 가져? 속성을 갖고 비헤이비어를 갖는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어. 안 가지면 이건 생략된 거야, 그냥. 생략된 거야. 이 눈에서 안 보이면은 이게 메서드는 생략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속성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attribute라고 했죠. 그래서 attribute equal value, attribute equal value 이런 식으로 속성 equal 값, 속성 equal 값의 쌍으로 이 태그의 속성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ttribute equal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게 속성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equal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속성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속성이 attribute 1, attribute 2라는 속성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그에 텍스트 속성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텍스트 속성.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equal 안녕하세요라고 안 쓰고 그냥 안녕하세요로만 썼는데 얘는 알고 보면 속성 이름이 생략돼 있어요. 그게 텍스트 속성인데 원래 텍스트 속성인데 그냥 텍스트 속성이라는 애는 생략하고 그냥 값만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애는 텍스트 속성의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태그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RBEST라는 패키지를 써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여기에 이제 RBEST 이 패키지에 GitHub 부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와요. 요 사용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나오고요. 더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거를 장표를 제가 만든 게 이런 장표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장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페이지가 있어요. 자, 이 페이지에서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IMDb라고 하는 영화 사이트죠. 영화 사이트고 영화의 그 감성 정보. 이거 몇 점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그래서 평가를 한 그런 대표적인 사이트가 이 IMDb죠. 아주 유명한 영화 사이트죠. 평론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일로 들어갔고요. 여기 레고 무비라고 하는 레고 무비 사이트가 있고 2014년도에 나왔네요. 그래서 평점을 보니까 7.8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가 27만 조회수를 자랑하는 그런 무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쭉 보시면 요거 7.8이라는 요 값, 요 평점, 요거를 가져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요걸 어떻게 갖고 오느냐? 어떻게 갖고 오냐?
이 페이지를 먼저 얻어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단계 HTML 문서를 가져온다.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아래서 컨택을 해서 IMDb에 있는 부분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 페이지를 갖고 와야 돼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갖고 와가지고 이제 갖고 와서 브라우저에 있으면 온 거야. 자, 어떻게 요 놈이 뭔지를 알아야 돼. 아까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나는 이 페이지 중에 이 페이지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무슨 구조? 돔 구조. 계층 구조로 돼 있는 거야. 그 계층 구조에서 7.8이라는 저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그 객체로 가라고 명령을 해. 그러면 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7.8이라는 저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로 그 노드로 딱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야? 그 객체의 값을 다오 이런 식으로 리턴해 줘 라는 명령만 시키면은 7.8을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몰라? 소스 코드를 모르잖아요. 이 페이지의 소스 코드는 모르잖아. 어떻게 해? 웹브라우저에 다행히도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웹브라우저는 웹브라우저에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뭐예요? 예, 오른쪽에 요 부분이 이제 소스 코드입니다. 아까 HTML 소스 코드예요. HTML 소스 코드니까 여기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7.8이 담겨져 있는 객체가 노드가 뭔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지금 머릿속에 일단 상기 요 버튼 클릭하고 마우스를 쭉 이동을 시켜서 이 부분에 딱 갖다 대면 자동으로 오른쪽에 이 개발자 도구의 부분에서 쭈르륵 그 객체를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여기 찍은 이 객체가 스팬이라고 하는 이 객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7.8이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스팬이라는 태그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꺽쇠 다음이 태그명이니까. 그 다음에 속성이 아이템 프로라는 속성이 있고 equal value가 rating value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속성이 7.8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객체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드의 객체명을 얘로 알아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객체명을 알았어. 그 다음은 이제 뭐예요? 이제 프로그램 R에서 알베스트에서 사용된 알베스트를 써서 이제 그 객체를 알았으니까 그 객체로 가세요라고 명령하는 거 있죠. 예, 그 객체로 가세요. 그 다음에 그 값을 빼오세요라고 하는 것을 단 하나, 둘, 세 줄이면 끝나는 겁니다. 세 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레고 무비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요. 이미 지금 앞에서 보면 이 부분이에요. 자, read underbar html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써서요. 이게 알베스트라는 패키지에 있는 함수입니다.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예요. 이 함수 중에 여러 함수 중에 read underbar html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가로치고 가로 닫고니까 함수겠죠? 네, 함수예요. 자, 이 함수의 이름이 뭐예요? 읽어라 HTML. 아하, 읽어라 HTML. 그러니까 읽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what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 무엇을이라고 하는 what을 가로 안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무엇을 읽어라? 웹페이지 URL 정보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웹페이지의 URL 정보를 넣어주면 이 페이지를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만 치면은 명령 이 하나만 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아래에서 명령만 치면은 인터넷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HTML에 이 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예. 단 명령어 하나가 그 행위를 다 한다.
자, 그렇게 해서 가져오게 되면 리턴이 뭐예요? 페이지가 리턴됩니다. HTML 페이지가 리턴이 돼요. 그래서 HTML 페이지가 리턴된 그거를 어디다가 이 변수에 저장시켜라 라고 하는 어사인먼트를 써서 레고 언더바 무비 요게 저장시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고 언더바 무비라는 것을 쳐보면 이 XML 언더바 다큐먼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굉장히 복잡한 그런 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잘 갖고 왔어요. 이게 1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요 태그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7.8이 가지고 있는 태그를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찾아. 자, 찾은 다음에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해보면 되죠. 자, 지금 접근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접근해?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레고 무비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요 연산자를 쓰는데 요거는 파이프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파이프 연산자 아주 중요한 연산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자세히는 여러분 R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면 알 수 있고요. 지금은 이런 거구나. 뭐냐? 이 페이지를 읽어서 이거의 출력을 바로 출력시키는 게 아니라 파이프를 만나면 얘가 파이프 연산자인데 얘를 만나면 출력시키지 않고 누구의 입력으로 들어가? 바로 밑에 있는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 파이프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이 페이지를 읽어서 파이프를 만나면 바로 밑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함수의 입력 값으로 들어간다. 함수의 입력 값은 사실은 가로치고 가로 닫고 요 안에다가 써줘야 되는데 밖에서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얘한테 입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HTML 언더바 노드라는 함수의 입력이 요 페이지가 레고 무비 페이지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입력 값이 뭐가 들어가냐면 요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옴표. 요게 strong spam이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아까 개발자 도구에서 사용했던 우리가 찾았던 요 스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스팸. 아이고. 요 스팸을 얘기합니다. 근데 스팸 위에 스트롱 스팸을 했죠. 요 아버지 이 페어런트까지 넣어서 같이 알려줬습니다. 스팸만 알려주지 않고 스팸 위에 페어런트 태그인 스트롱도 같이 넣어줬어요.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스트롱 스팸 이런 식으로 넣어줬어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스팸만 넣어 보니까 이 스팸이라고 하는 태그는 이 루트에서 보면 이 돔 구조에서 보면 하나면 좋은데 하나가 아니야. 스팸이 이렇게 있으면 얘도 스팸이고 얘도 스팸 태그가 있고 얘도 스팸 태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함수가 뭐냐면 루트에 있던 화살표가 요 태그로 가라 라고 하는 건데 요 태그로 스팸만 넣으면 여기로 가야 될지 여기로 가야 될지 여기로 가야 될지 몰라. 이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떡하지?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모르겠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페어런트의 태그를 덤으로 같이 준다는 거지. 그러면 야 아버지까지 같은 경우가 드물잖아 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아버지가 여기 페어런트가 P고요. 여기에도 스팬인데 여기가 스팬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요 노드가 페어런트가 스트롱이었던 거야. 여기가 이렇게 페어런트 태그가 스트롱인 거야. 그러면 뭐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유니크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스팬인데 너가 원하는 스팬은 스트롱 밑에 있는 요 스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HTML 노드한테 그 위치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유니크한 위치 정보를 노드의 정보를 알려주면은
여기까지 간다. 화살표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벌써 간 거예요. 루트에 있다가 일로 쭉 찾아서 일로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뭘 만나? 파이프라는 걸 또 만났어요. 여기 파이프라고 그랬죠. 파이프를 만나면 이때의 결과값이 누구의 입력으로 들어가? 뒤에 오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들어가. 그래서 노드까지 왔고 이 스팬 노드까지 왔고 이 스팬 노드까지 온 거에 이 함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 페이지에서 여기 노드까지 와서 노드에까지 왔는데 그 다음 뭐야? HTML 언더바 텍스트. 이 함수가 뭘까? 이 함수가 텍스트 속성을 얻어내라 라고 하는 함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 속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함수가. 그러면 텍스트 속성이 땅 얻으면 여기에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 7.8이라는 걸 얻어요. 7.8. 그런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뭐 했어? 파이프 연산자가 또 나와. 그러면 이 7.8이라는 값을 파이프가 만나서 누구의 입력으로 들어가? 맨 마지막에 as.numeric이라는 이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 as.numeric이라는 함수는 무슨 뜻이냐? 얘는 as가 뭐뭐로서 numeric은 숫자 타입으로서 바꿔달라라는 거죠. 이게 변형할 수 있는 함수야. 데이터 타입을 변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HTML 언더바 텍스트라고 하는 이 결과 여기까지만 하면 HTML 문서에서요. HTML 문서에서 7.8이라는 애를 뽑아. 근데 그 7.8이 숫자야 아니면 문자야? 문자였던 거야. 문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문자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숫자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어. 왜? 10점 만점에 7.8이잖아. 얘 숫자잖아. 나중에 뭐 할 거야? 나중에 무비 1만 개를 이런 식으로 계속 A라는 무비는 7.8, 얘는 5점, 얘는 4점, 얘는 3점, 얘는 10점, 얘는 10, 얘는 9점 이런 식으로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1만 개를. 그러면 이 랭킹 정보를 다 갖고 오는 거야. 레이팅 정보를. 근데 그걸 갖고 왔는데 그게 스트링이면 나중에 더하기 해가지고 1만 개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데 그게 계산이 돼, 안 돼?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뉴메릭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7.8이라고 하는 이 스트링을 파이프를 만나서 뉴메릭으로 바꿔라. 그래서 뉴메릭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팅,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어사인먼트를 하고 이 값으로 맨 마지막에 이 변수에 7.8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레이팅이라는 이 변수에 여기서부터 레고 무비부터 시작해서 얘하고 얘까지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어사인먼트 왼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레이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레이팅을 뽑으면 7.8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7.8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실습 한번 해봅시다. 자, 실습 한번 해볼게요. 기억 하시나요? 요 기억 못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당겨가지고 오른쪽으로 집어넣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asic.r부터 할게요. 네. 자, 이거 합니다. basic. 자, 여기서 일단 라이브러리가요. 옆으로 좀 당길게요. 네. 자, 라이브러리가 알베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 첫 번째가 라이브러리가 이게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extensible 라이브러리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어떻게? install package만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러면 명령어가 나오고요. 엔터 치면 함수예요. 여기에 다운표를 치고요. r best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얘를 블러킹 시킨 다음에 컨트롤 엔터죠. R은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하면 인스톨 패키지 rbest를 얘가 찾아서 자기가 이 rbest가 있는 리파지토리 사이트에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검색을 해서 그 다음에 rbest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까지 하고 그 설치가 다 됐으면 이렇게 풀어요. 다운로드하면 이게 압축됐으니까 풀어. 예, 다 풀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다 됐다. done. 이렇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아, 간단해요. 알베스트 설치하는 거 간단합니다. 자, 명령 하면 설치가 됐어요.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툴스라는 버튼 클릭하면 인스톨 패키지스 메뉴가 있죠. 이거 메뉴 클릭해. 예, 클릭하면 요게 부분이 나와. 여기에 알베스트라는 걸 이렇게 치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 요걸 클릭해. 그 다음에 요걸 체크해 줘야 돼. 요 체크가 뭐냐면 install dependencies래요. 그래서 알베스트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다른 의존성 있는 패키지들로 같이 묶여서 있어야지만 얘가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의존성 있는 패키지들을 몽땅 같이 가져와서 설치할 거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이거 클릭하셔야 됩니다. 예, 클릭해서 인스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버튼을 누르면 아까 같이 다운로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명령어를 주는 방식, 그 다음에 이 툴스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 이게 두 가지 인솔하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 또 패키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클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렇게 클릭해도 여기에 명령어 치는 거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됐죠? 자, 알베스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자, 가져옵시다. 자, 요거 갖고 와야 되겠죠? 요거예요. 잠깐만. 요거를 이렇게 카피해서요. 컨트롤 C 카피해서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네. 자, 이제 이걸 쓸 건데, 이 알베스트 설치만 했고, 실제로 쓰라고 명령 안 했어요. 쓰려면 반드시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써서 얘를 메모리에 올려줘야 됩니다. 여태 다운표 쓰지 않고요. 알베스트. 이거 반드시 이거 메모리에 올려줘야 돼. 예, 설치하고 메모리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엔터. 메모리에 올라갔어요. 예, 금방 올라갔습니다. 자, 자, 올렸고요. 이 두 개 반드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해야 되는 게 read 언더바 HTML. 자, HTML 페이지를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다운표 쓰고, 이 부분이죠. URL. 자, 이 부분 이렇게 합쳐져 있어야 돼요. 이 부분. 링크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딱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요것만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페이지가 벌써 왔네요. 와서 프린트아웃을 했어요. 자, 우리는 이거를 계속 써야 되니까 요거를 변수에 저장을 시킬 겁니다. 레고 언더바 무비 이렇게 해서 변수에 어사인 시키는. 자, 어사인 시켰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레고 요 부분이 생겼죠? 레고 무비 XML 다큐먼트가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두 번 이제 마킹하고 실행시키면 XML 무비에 대한 요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잘 왔어요. 단계 1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단계 2는 뭐다? 7.8을 알아야 돼. 자, 7.8 실제로 있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클릭. 웹브라우저를 열어야 돼. 자,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가 저쪽에 생겼군요. 네, 여기 생겼군요. 네. 웹브라우저가 생겼는데, 레고 무비, 여기요.
자, 여기 생겼고요. 여기서 어떤 거?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검사. 그러면 오른쪽 이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 그 다음에 레고 무비에 7.7. 좀 떨어졌네. 이게 이렇게 올려. 마우스를 이동시켜.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가 블락킹 됐으면 클릭. 마우스 클릭하세요. 그럼 이 부분이 나와요. 예, 이게 스팬이야. 이 스팬. 아, 스팬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알았어요. 자, 알았어. 자,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그 화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R 스튜디오 화면으로 갈게요. R 스튜디오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갈 거고요. 들어갈 거고, 여기서 이제, 레고 중심으로 파이프 연산자. 이 파이프 연산자가 아마 설치가 안 됐을 텐데, 그건 나중에 설치를 한다고 보고요. 여기서, 뭐죠? HTML 언더바 함수들이 되게 많아. 이 중에 뭐야? 노드. 그 다음에 따옴표, 뭐였어요? 스트롱 스팸. 이거였어요?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되는지 확인. 컨트롤 더. 네, 갖고 왔네요. 여기, 그죠?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거를 다시 파이프를 만나서 HTML 뭐죠? 그 다음은 텍스트 정보를 빼와야 되죠. 네, 텍스트.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여기까지. 네, 7.7이 들어온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때 7.7은 따옴표가 묶여져 있잖아요. 예, 이게 뭐야? 스트링이지. 그러니까 얘를 파이프를 만나서 뭐래? as numeric으로 그 실수형 타입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꿀게요. 자, 컨트롤 엔터. 7.8 됐죠. 자, 7.8 됐고, 요거를 이제 저장시켜야 되잖아요. 저장할 때 변수를 레이팅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어사인먼트를 하게 되면 돼요. 자, 요거를 전체를 한 줄인데, 이렇게 가독성 있게끔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한 줄이에요, 한 줄.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 줄이에요. 이렇게 한 줄인데, 파이프 연산자는 이렇게 한 줄로 쓰면은 가독성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파이프 연산자 쓰고 이렇게 또 파이프 만나고 이렇게 엔터, 파이프 만나고 엔터 이렇게 써주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고 요 전체를 실행을 시켜야지 레이팅 변수에 7.7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레이팅을 프린트하면 이제 7.7이라는 실수용 타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레고 무비의 이 7.7을 스크래핑한 거를 지금 배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